지난 12일에 딜사이트라는 매체에 지노믹트리 코스닥 관리 종목 지정되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지노믹트리의 주가 하락이 이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2023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27억 5,600만 원이고 개별 기준 매출액은 12억 5,600만 원에 불과해서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차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지노믹트리, 루닛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30억 이하의 조건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서 5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액 자기자본 50% 초과 조건도 상장한 해를 포함해서 3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지노믹트리는 2019년 3월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30억 원은 5년간 유예를 해주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항목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발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3월에 발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노믹트리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아직 2023년 재무제표는 안 나왔으니까 2022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2년 매출액이 29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안 되고 개별 재무제표를 봐야 합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도 매출액은 약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매출액은 24억 원이고 2020년도 매출액은 1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억 원이 안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90억 원에 영업이익이 24억 원이 나온 이유는 미국의 자회사가 코로나19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노믹트리 본사의 매출액은 2022년에 약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액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3년간 유예를 받기 때문에 2021년부로 유예가 끝났고 2022년 재무제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2년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이 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대략 1,007억 원입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대략 3.7%입니다. 2023년 3분기까지는 각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2023년 3분기까지 대략 5.7%입니다. 그래서 5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노믹트리 본사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본사의 매출이 30억 원이 넘으면 관리 종목 지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년에 본사의 매출 증대 모멘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얼리텍스는 현재 기준으로 270개 이상의 건강검진센터와 1372개의 1차 의료기관 공급처를 확보하였으며 수건기관을 계속 확대 중입니다. 얼리텍스는 2023년 5월 1일에 신기술 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었지만 신기술 유예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방 영역의 시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종합병원 및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실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 얼리텍스의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700명에 대해 임상을 실시했고
민감도 90%, 특이도 90%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3등급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임상만으로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은 3단계로 임상을 하지만 얼리텍C와 같은 의료기기는 탐색 임상과 확증 임상의 2단계 임상을 합니다. 지노믹트리는 대한대장학문학회와 함께 1124명의 탐색 임상을 2021년 12월에 종료했는데 민감도 95%, 특이도 89%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장 내시경 수준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얼리텍스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병원의 경우 탐색 임상 때는 세브란스 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등만 참여를 했지만 확증 임상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고려대병원 등도 추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종양연구회와 함께 2358명을 대상으로 확증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확증 임상은 2023년 12월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등재와 국가암검진 프로젝트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에는 2024년 후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 등재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매출의 퀀텀 점프가 예상됩니다. SK증권에서는 2024년에 건강보험 등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024년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2025년부터는 1,7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산동룽캉 오리온바이오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산동룽캉 오리온바이오는 중국 국역 제약사인 산동룽캉 제약과 우리나라의 오리온홀딩스의 합작사입니다. 라이센스 계약 당시에 25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이후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25억 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임상은 2023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며 2024년 3분기에서 2025년 2분기 사이에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25억 원의 마일스톤을 받게 되기 때문에 25억 원의 본사 매출이 발생됩니다. 오늘 마침 이데일리에 방광암 진단기기인 얼리텍B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국내 출시 임박, 요드 내시경에서 소변검사 100% 대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방광암 진단기기인 얼리텍B에 대해 연내 식약처 허가를 받고 국내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지노믹트리는 얼리텍B 관련 국내 임상 환자 1249명의 소변 시료를 사용한 얼리텍B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환자는 40세 이상의 혈뇨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결과 및 각 참여병원의 환자 임상 정보들을 비공개 전사 증례 기록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중으로 임상 정보 입력률은 89%, 검체 시험 결과 입력률은 92%라고 밝혔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상반기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금년 내에 국내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얼리텍B 관련 FDA 임상 중인데 내년에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얼리텍B는 작년 6월에 미국 LDT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미국 보험사에 보험급여 코드 등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등재 작업이 완료될 경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퍼시픽 엣지사의 경우 LDT 서비스 기간 동안에 300억에서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리텍B도 LDT 서비스 기간 동안은 이 정도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계획대로만 이행된다면 2024년 30억 원의 매출은 물론이고 2025년에는 매출의 퀀텀 점프가 기대됩니다. 회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제 조사가 틀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어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